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 구정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 특허는 가상현실 또는 비디오 게임 기반의 운동 재활 중 뇌파를 통한 집중력 측정을 이용한 집중력 피드백 운동 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면 어떤 이유로 움직임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례로 뇌졸중, 소아마비, 사고 등의 뇌질환을 앓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로 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뇌졸중으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존했을 경우에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많은 환자들의 회복 후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활은 신체 활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고안된 운동을 포함한 치료와 차츰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작업 훈련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에서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간단하고 지루한 재활 패러다임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미있는 가상현실 게임 등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동시에 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활의 효과는 우리의 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형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것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되더라도 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뇌 손상을 입더라도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가소성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 런던의 택시 운전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의 그 복잡한 도로를 모두 외우고, 그 결과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며 여러 훈련 및 교육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가소성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화학적,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변화가 뇌에서 발생하여 우리의 학습을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활에서 뇌가소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뇌가소성이 제대로 촉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가소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많이 주면 될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양을 늘리면 공부가 잘해질까요? 물론 자극을 많이 주고 공부를 많이 하면 뇌가소성이 촉진되기는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연구 중 하나가 대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재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영상 관찰 기법은 많이 지루하죠. 그래서 뇌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공을 잡는 팔의 근육을 커지도록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일반적인 단순한 영상 관찰 훈련보다 더 높은 뇌 활성도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후속 연구로 PES라는 말초 전기 자극, 즉 팔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는 자극을 줬는데, 이러한 자극은 뇌로 정보를 보내 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PES 자극을 운동 영상에 집중이 없을 때에도 자극을 제시하는 조건과 운동 영상에 집중을 했을 때만 자극을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집중에 관련 없이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 자극의 양은 더 많았는데요. 훈련 후 뇌 활성도의 증가를 살펴보니 양보다는 질이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자극의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집중했을 때 자극을 주고 집중을 안 하면 자극을 안 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집중에 상관없이 자극을 준 조건도 집중했을 때 자극이 주어진 양은 같을 텐데 왜 그 효과가 더 낮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생각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을 하는 대상과 대상으로부터의 자극이 뇌가소성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면 뇌가소성이
그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집중을 빼앗겨서, 즉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내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 가소성은 그 운동 부분이 아니라 집중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과 짝을 이뤄 뇌 가소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중과 상관없이 자극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훈련 결과는 집중했을 구간에 바람직한 뇌 가소성과 집중을 하지 않았던 구간에 뇌 가소성이 일어나 그 합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 생각에 딴 데 있다면 그 효과가 적을 것은 분명하겠지요.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본 특허에서 제안한 것인데, 운동 과제에 대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집중이 떨어지게 되면 이를 알려줘서 집중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면 운동 효과로 뇌 가소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집중이 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집중이 떨어졌을 때 마음을 다시 잡고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김연아처럼 멋진 점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운동에 대한 집중 상태를 알아낼 것인가? 이는 앞에서 저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언급했는데요. 최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뇌의 신호를 측정 분석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컴퓨터가 파악하게 하여 커서를 움직이거나 메뉴를 선택하는 등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생각만으로 컴퓨터에 타이핑을 할 수 있는데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알파벳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알파벳이 밝게 빛나면 아, 이거 너 보고 있구나 하고 뇌파에서 특정 파형이 관찰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 특정 파형이 관찰되면 컴퓨터는 이 사용자가 이 알파벳을 염두에 두고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채고 이를 타이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자극에 대한 집중 여부를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로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허에서는 이러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운동 중 사용자의 집중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피드백함으로써 사용자의 뇌 가소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방법은 재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연구가 도움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꼭 재활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학습 패러다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특허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